34번 볼게요. 5개의 별량이 있고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 A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일단 5개의 별량에서 중앙값이 23이래요. 중앙값은 처음부터 볼 수 없잖아.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작은 것부터 크기 순대로 쭉 나열을 해야 되죠? 근데 이미 나열이 돼 있긴 하네요. 그죠? 근데 중앙값이 23이 돼야 되는 거거든. 그럼 얘는 지금 23 무조건 가운데 있어야 돼. 그럼 A의 위치는 어디 있어야 돼요? 23보다만 오른쪽에 있으면 되는 거 맞죠? 그럼 가운데로 23이 중앙이 될 테니까. 그럼 A의 범위를 쓰면 뭐라고 쓸 수 있을까? 23보다 크거나 같아도 돼요? 네, 같아도 되죠. 그죠? 그 다음 이번 별량 6개입니다. 자, 5개일 때는 별량 안에 중앙값이 들어있지만 6개일 때는 별량 안에 중앙값이 들어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얘는 중앙값이 29라고 알려줬는데 일단 크기 수대로 나열하면 이렇게 나열을 했거든요. 그럼 짝수개일 때 중앙값이 29가 되려면 무조건 가운데 있는 두 수의 합이 얼마여야 되는 거야? 58이죠? 맞죠? 58이어야 될 거 아니야? 58 되는 별량들이 있긴 있어요? 뭐? 25랑 33 얘네가 중앙으로 가야겠구나. 그치? 그럼 A는 어디 있어야 되냐? A는 일단 20보다 작아질 순 없어요. 왜냐면 처음에 가족관에서 이미 A 23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그치? 23보다는 크고 나가고 25보다만 작으면 되죠. 같은 건요? A가 25여도 상관없나요? 네, 상관없습니다. A의 범위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될 수 있는 자연수 A니까 23, 24, 25를 다 구해서 더하시면 됩니다. 49번. 자, 어느 모둠에 5명의 학생이 있는데요. A부터 E까지 점수가 있습니다. 국어 점수가. 국어 점수가 있지 않네요. 얘네들의 국어 점수에서 은우의 국어 점수를 뺀 값이래요, 지금 얘가. 지금 얘가 얘네들의 점수에서 평균을 뺀 편차도 아니고요. 그냥 갑자기 은우의 점수를 뺀 점수래요. 은우의 점수를. 근데 모든 애들의 별량에서 은우의 점수를 다 뺐기 때문에 일단 기준을 은우의 점수로 잡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은우의 점수를 미지수로 써야지만 나머지 애들의 별량을 쓸 수 있다는 거야. 내가 은우의 점수를 X라고 표현해볼게. 그럼 지금 A라는 애의 별량에서 X를 뺐더니 마이너스 8 나왔다는 거죠. 그럼 A의 점수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얼마여야 되는 거예요? X 마이너스 8이죠. 그러면 여기서 X 빼면 마이너스 8 나오는 거잖아. 그치? 얘는요? X 플러스 5죠. 얘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7 X 플러스 4. 얘네들이 이거 별량이겠네. 여기까지 맞나요? 그럼 X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얘네들의 별량을 지금 내가 식으로 썼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 애들의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하죠? 표준 편차가 뭐예요? 루트 분산. 그치? 분산을 구한다면 루트 씌우면 되죠? 분산은 어떻게 구하죠? 편차의 제곱에 평균, 편제평. 편차 어떻게 구하죠? 별량 빼기 평균 다 알고 있는 거지? 바로바로 얘기해야 돼. 그럼 일단 편차부터 하자. 편차 구하려면 별량에서 평균 빼야 되니까 평균 알아야겠네? 평균은 별량을 다 더한 다음 별량 개수로 나누면 되죠. 별량 다 더해보세요. 얼마예요? 일단 5x에다가 상수들 다 더하면 얼마니? 얼마? 마이너스 5냐? 맞아요? 이거를 5로 나누면 되죠? 5로 나눠버리면 평균은 x-1 이게 평균입니다. 맞나요? 편차 구합시다. 편차 어떻게 구한다고요? 별량에서 평균을 뺀다고 했죠? A의 편차 얼마예요 그럼? A의 편차 x-8에서 x-1 빼면 마이너스 7. 얘는 6 2 마이너스 6 5 맞나요? 이게 편차. 분산 어떻게 구한다고? 분산? 편차의 제곱의 평균 편제평 합시다. 49 36 4 36 25를 5로 나누면 되겠네요. 맞아요? 그럼 얘는 5분의 얘 더하면 얼마니? 더하면 53
72, 25 또 이렇게 더하면 125 25 더하면 5분의 150이냐? 나 뭐 틀린 거 있으면 얘기해줘야 된다. 맞아요? 그럼 이거 약분하면은 30이야? 분산? 그럼 표준 편차는? 루트 30이겠죠? 맞아? 그러니까 니들 대답 반응이 없어. 나 잘했죠? 틀린 데 없잖아. 됐어? 그 다음에 59번. 자, 59번은 원래는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 있는데요. 따로 일단 먼저 공식을 얘기하진 않을 거고요. 지금 일단 제대로 먼저 풀고 그 다음에 공식을 얘기할게요. 지금 원래 별량이 그냥 x1부터 xn까지라고 표현을 해놨고 표준 편차가 2라는 걸 얘기했어요. 그 다음 바뀐 별량을 보니까 모든 별량의 2배하고 1씩 더했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공식이 성립 가능하거든요. 근데 일단 공식보다는 일단 먼저 식으로 한번 보여줄게. 왜 이런 공식이 성립하는지를 봐야 될 테니까. 자, 표준 편차가 2라는 거는 분산은 얼마라는 거죠? 4죠? 표준 편차 루트 분산이니까요. 맞나요? 네. 자, 그러면 일단 더해봅시다. 지금 내가 x1부터 xn까지 더한 다음에 평균을 구하려고 하면 뭘로 나눠야 돼요? n으로 나눠야 되죠? 개수가 n개잖아요. 그치? n으로 나눠야 돼. 이때 평균을 따로 못 쓰니까 m이라고 일단 내가 그냥 설정해 놓을게. 내가 여기서 미지수가 많으면은 평균도 미지수를 쓸 수밖에 없어. 알겠죠? 얘를 평균이라고 두겠습니다. 평균. 자, 그 다음 분산이 4라는 걸 쓸게요. 분산 어떻게 구한다고? 편차의 제곱의 평균. 편차 어떻게 구한다고요? 별량에서 평균을 빼면 된다고 했죠? 별량에서 평균 빼겠습니다. x1-m의 제곱부터 쭉 가서 xn-m의 제곱을 또 얼마로 나눠야 돼요? n으로 나누면 되죠. 개수 안 변했어요. n. 이게 4다까지 괜찮아요? 여기가 따라왔나? 바뀐 애들의 표준 편차를 구하려면 또 바뀐 애들의 평균을 알아야 돼서요. 바뀐 애들 평균부터 구해볼게요. 자, 다 2배의 x1부터 xn까지 더할 거고요. 1은 몇 개 더했어요? n개 더했죠? 그럼 1 곱하기 n하고 개수가 여전히 n입니다. 여기까지 맞나요? 내가 x1부터 xn까지 합이 m인 얼마? nm이냐 그럼? 얘네 합은? 여기 nm. 그럼 얘가 모든 지금 분자에 n이 있으니까 n 약분 되겠네요. 그리고 바뀐 평균이 2m 플러스 1이 된다는 것까지 괜찮아요? 자, 바뀐 분산 구하겠습니다. 분산 어떻게 구한다고 했지? 편차의 제곱의 평균. 편차는 별량에서 평균을 빼는 거죠. 얘들아, 별량 이거다. 얘네. 그치? 새로 바뀐 평균 이거다, 얘들아. 2x1 플러스 1에서 2m 플러스 1을 빼봐. 그럼 뭐예요? 2x1 마이너스 2m의 제곱 되는 거 맞아요? 1과 1은 사라질 거니까. 여기까지 맞나요? 쭉 가가지고 마지막에도 2xn 마이너스 2m의 제곱을 얘를 n으로 나눠야 바뀐 분산을 알 거 아니야. 그치? 내가 갖고 있는 식은 2배 되어 있지가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 2를 끄집어내고 싶어. 일단 여기서 2를 끄집어내면 뭘로 나와요? 4로 나옵니다. 일단 이건 좀 많이 쓰는, 여기 단원뿐만 아니라 좀 많이 쓰는 거니까 얘기를 좀 하면 여기서 니네가 이걸 다 전개해서 4로 꺼낼 거 아니잖아. 그치? 그럼 좀만 생각을 해보면 돼. 내가 얘가 왜 끄집어냈을 때 4로 나오냐면 일단 뭐 제곱해서 4가 된다는 건 당연하고 좀 더 간단한 식으로 확인을 하려면 얘는 사실 이거예요. 2배의 x1-m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제곱한 거죠. 일단 지수법칙에서 중2 때 배웠던 지수법칙에서 안에가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면 지수를 분배할 수 있어. 얘를 분배하면 얘 모습은 4 곱하기 x1-m의 제곱 이 모습이란 말이야 딱. 그죠? 얘를 2를 그대로 분배하면 원래 모습 나옵니다. 그지? 얘를 이걸 찢은 다음에 이 분배 2를 끄집어낸 다음에 전체를 제곱으로 묶어야 원래 식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내가 2만 끄집어내려면 이 상태로 지수만 분배하면 이 모습이었을 거 아니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4가 나오는 거야, 4가. 알겠지? 그럼 얘는 n분의 4 전체로 묶으면 x1-m의 제곱부터 xn-m의 제곱 요 모습인 거라고, 요 모습. 바뀐 분산이. 이만큼은 내가 알잖아. 4라는 거.
그죠? 그래서 바뀐 분산이 16이에요. 그러면 표준 편차는 얼마인 거예요? 4가 되는 거죠. 루트 분산이니까.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근데 원래는요, 사실 얘를 딱 봤을 때 공식이 뭐냐면, 얘들아, 모든 별량이 똑같이 일정하게 2배 되고 플러스 1 됐지. 그럼 평균도 똑같이 2배 되고 플러스 1 돼요. 원래 내가 m이라고 설정했다면 얘는 바뀐 평균이 2m 플러스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모든 별량이 2배 되고 1 됐으니까. 근데 표준 편차는요, 플러스 1 된 거나 뭐 마이너스 된 거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요. 몇 배 됐는지가 중요하거든요. 모든 별량이 2배 됐죠. 뭐 플러스 이런 거 다 제끼고 무시하고 다 2배 됐죠. 그럼 표준 편차도 2배 돼서 원래 표준 편차가 2였다면 바뀐 표준 편차가 이 루트 16이니까 4가 된다라는 걸 사실 공식만 외우고 있으면은 금방 알 수 있긴 해요. 이게 어디 써 있냐면요. 내가 여기 써 있는 얘들아 여기 뭐 공식들이 각 문제 유형마다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은 외울 필요 없어요. 그건 외울 필요 없는데 이거는 그래도 알아놔야 돼요. 이거 좀 알아놓으면 편하니까. 자, 원래 x1부터 xn까지 써있던 게 모두가 다 a배 되고 플러스 b 됐어. 그럼 평균도 다 a배 되고 플러스 b 된다는 거야. 근데 표준 편차는 플러스 b 된 건 관심이 없어. a배 된 것만. 절대값 씌어있는 이유는 음수면 안 되니까. 왜냐면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인데 루트 시온값이 음수될 수 없잖아. 그치? 그래서 절대값만 씌워놓은 것 뿐이에요. 이거 표준 편차로 나와 있는 거니까 분산에다 2배 하면 안 된다. 알겠지? 이거 좀 조심해야겠죠? 분산에다 2배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평균이 5였다면 다 2배 되고 1 됐어? 그럼 바뀐 평균 9겠네. 이렇게. 표준 편차가 3이네. 그럼 2배 됐어? 표준 편차는 6이겠네. 이렇게. 알겠죠? 원래 분산이었으면 얘 분산은 9였을 거고 바뀐 분산이 얼마겠어? 바뀐 분산은 36이었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런 거는 분산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표준 편차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여기 나와 있는 거라서요. 질문 잘했어요. 어차피 한번 얘기했어야 되는 건데 오답할 때 말하려고 했거든요. 자, 62번. 자, 62번에 대해서는 푼 사람들 있나? 왜냐면 내가 이거 문제 풀 때 평균이 다르게 나왔을 때를 얘기했잖아. 그죠? 이게 평균이 바뀌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뭐 2차 고사에는 한 올만 통계가 시험범위긴 한데 한 올에서 이 문제가 나왔었어요. 평균이 달라지는 거. 그때는 그냥 다 전개하면 된다고 말했었고 직접 하시면 돼요. 봅시다. 각각의 별량을 A, B, C, D라고 잡았어요. A, B의 평균과 분산, C, D의 평균과 분산이 나와 있어. 일단 따로따로 구해낼 수밖에 없잖아. 그치? 맨 처음에 일단 A, B의 평균이 4니까 A 플러스 B는 얼마예요? 8이죠? 8. 그죠? C 플러스 D는요? 12입니다. 12. 맞나요? 분산 어떻게 구한다고? 편차의 제곱의 평균, 편제평. 편차 어떻게 구한다고? 별량 빼기 평균, 변 빼기 균. 변 빼기 균 해볼게요. A-4의 제곱에서 B-4의 제곱한 거를 2로 나눈 게 1이니까 얘네 합은 2다가 되겠네. 맞나요? 네. 그 다음 C랑 D도 보면요. C-6의 제곱에서 D-6의 제곱을 한 걸 2로 나눈 게 9니까 얘네 합은 18. 여기까지 됐나요?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이번에는 전체 A, B, C, D의 표준 편차를 물어보는 거니까 전체의 평균과 전체의 분산 알아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내가 바뀐 애들은 A 더하기 여기다 쓸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를 하고 4로 나눈 값이 궁금한 거야. 그럼 얘는 4분의 20이냐 얘들아? 그럼 바뀐 평균이 5네 5. 그치? 그럼 이때는 분산과는 식이 틀려진다? 변 빼기 균하면요. A-5의 제곱, B-5의 제곱, C-5의 제곱, D-5의 제곱을 4로 나눈 게 바뀐 분산인 거잖아. 근데 분명히 앞에 문제들은 이런 게 다 모습이 똑같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요. 다 전개하셔야 돼요. 내가 그때 대표 문제 풀면서도 얘기했던 거 똑같아. 내가 이거 전개했을 때 필요한 게 일단 제곱들 필요하죠? 나머지 합들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괜찮아. 제곱만 찾으면 돼. 제곱들만. 이거 전개해서 찾을게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일단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 8에 A 플러스 B에 플러스 16이니까 32가 2라는 식. 이거 전개하면 이거 얻을 수 있겠네요. 맞나요? A 플러스 B가 8이니까 일단 대입하면 마이너스 64 더하기 32가 얼마야? 32냐? 마이너스 32? 넘기면 34가 되나요? 여기까지 맞나요? 얘도 전개하겠습니다. 얘도.
얘도 전개하면은 C제곱, D제곱 나오고 마이너스 12에 C 플러스 D. 거기다가 36, 72는 18. 요거냐 얘들아? 얘도 요거 여기다 넣어줘. 그럼 C제곱 더하기 D제곱은 마이너스 144 더하기 70면 마이너스 72인가요? 맞죠? 72 더하기 18 90 맞아요? 지금 내가 얘랑 두 개 찾았어요. 자,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게 요거잖아요. 요거 전개합시다. 자, 4분의 A제곱부터 D제곱까지 따로 있고 마이너스 10에 A부터 D까지 더하고 25는 몇 개 더해진 거야? 4개니까 100이냐 얘들아? 따라왔어? 그럼 얘는 4분의 이만큼의 합은 얼마예요? 124. 얘네 합은 20. 그럼 마이너스 200 플러스 100. 이거냐? 따라왔죠? 이렇게 전개하면 돼. 4분의 24니까 분산은 6. 분산 6이라는 건 표준 편차는 얼마라는 거죠? 루트 6이라는 거예요. 네. 73번. 73번은 다 찾아야 되죠? 찾아야 돼요. 찾아내야지. 자, A 따로 B 따로 찾아서 어차피 분산만 구하면 바로 어디가 고른지 알 수 있잖아요. 자, A 먼저 볼까요? A 먼저. 일단 A 보면은 표 읽을 줄 알죠? 한 권을 대여한 사람이 2명이라는 거야. 어차피 평균 낼 거니까 1 더하기 1이니까 그냥 1 곱하기 2라고 쓸게. 2명이니까 1 곱하기 2. 그 다음 두 권은 4명이죠? 세 권은 8명, 4권도 4명, 5권도 2명. 이거 맞냐 얘들아? 빌려간 사람 수까지 곱했어. 5 더하기 5 안 할 거잖아. 5 곱하기 2 할 거잖아. 맞아요? 총 몇 명이에요? 20명. 맞죠? 20명 알려줬어. 그럼 이거 얼마? 20분의 하다가 얼마야? 2 더하기 8, 10, 24, 16 더하기 10, 26. 그럼 이거 얼마니? 60? 평균은 3. 맞죠? 분산 어떻게 구한다고? 편차의 제곱에 평균. 편차 어떻게 구한다고? 별량에서 평균을 뺀다고. 얘들아, 요 3이 뭐 얘기하는 거야? 어떤 평균이지? 대여한 평균 권수를 얘기하는 거지? 그치? 대여한 평균 권수야. 한 권일 때는 편차가 한 권에서 세 권을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입니다. 그 마이너스 2가 2명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프 읽을 수 있죠? 평균 대여 권수가 3권인 거니까 한 권을 대여한 애들이 2명 나왔다며. 그치? 그럼 편차는 마이너스인데 그게 2명이라는 거야. 이해되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2의 제곱 곱하기 2고요. 그 다음에 여기 써있잖아. 두 권 읽는 애들은 4명인 건데 2권일 때 편차가 마이너스 1인 거죠? 네. 그게 4명인 겁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그 다음 평균 3권 읽는 애들은 좀 0일 거니까 안 할게요. 4권 읽는 애들은 편차가 1인 거고요. 그게 4명이라는 겁니다. 그죠? 1의 제곱 곱하기 4. 5권 읽는 애들은 편차가 2가 되는 거니까 편차의 제곱 그게 2명 이렇게. 인원수는 바뀐 거 없죠? 똑같아요. 인원수는 몇 명이에요? 20명이에요. 20명. 따라하고 있나? 어우 유진아 졸려. 오랜만에 수업하니까 그지? 얘는 20분에 다 더하면 4, 2, 8 4, 4, 8 12 더하기 10이니까 20분에 24가 되겠네요. 그죠? 4로 약분하면 이거 얼마예요? 4로 약분하면 5분의 6이 A의 분산입니다. 여기까지 맞나요? 네, B 봅시다. B. 자, B도 얘들아, B는 이제 한 번 했으니까 2권 읽는 애들이 3명, 그 다음에 3권 읽는 애들이 4명, 그 다음에 4권 읽는 애들이 6명, 그 다음 5권 4명, 6권 3명. 요걸 똑같은 인원 20으로 나누면 되죠. 맞나요? 그럼 얘는 얼마? 20분에 6, 12, 24, 20, 18, 20분에 더하면 얼마야? 30, 50, 맞지? 30, 50, 30, 80,
4입니다. 4. 평균 건수가 4건이에요. 평균 건수가. 평균이 틀리잖아요. 그죠? 자, 그럼 구해보면요. 자, 두 건인 애들은 편차는 마이너스 2의 제곱이 3, 마이너스 1의 제곱이 4, 4는 안 쓸 거고 1의 제곱이 4, 2의 제곱이 3. 요거를 똑같이 인원수 똑같이 20으로 나눈 겁니다. 맞아요. 그럼 요거 얼마예요? 20분의 4, 3, 12, 4, 4, 4, 3, 12. 그럼 이거 얼마니? 24 더하기 8이니까 30인가? 4로 나누세요. 얼마야? 5분의 8. 분산이 더 크네요. 분산이 더 크다는 건 3포도는요? 더 크다는 거죠. 그 말은 더 흩어진 정도가 크다는 거니까 더 고른 건 작을수록 고른 거잖아. 그치? A랑 B 중에 누가 더 고른 거야? A가 더 고른 겁니다. 알겠죠? 네. 바로 상관관계 봅시다. 자, 근데 상관관계는 내가 뭐 많은 걸 할 거는 없어요. 유형도 엄청 적어. 그냥 상관관계랑 산점도에 대해서 어떤 거냐면 내가 아까 전에 바로 앞에서는 그냥 별량을 조사했을 때가 하나씩이었다면 이번엔 두 가지의 별량을 조사하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키랑 몸무게, 뭐 키랑 시력,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내가 두 가지를 조사해서 표로 나타내는 것보단 좌표 평면의 점으로 표현을 하는 거야. 그게 바로 산점도예요. 그림인 거지, 그림.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좌표 평면에 표현을 했기 때문에 니네가 좌표 평면의 그 좌표를 읽을 수 있어야 돼. 가로축은 뭘 의미하는지, 세로축은 뭘 의미하는지. 지금 이걸로 예시를 보면요. 가로축에다가는 키를 표시했고요. 세로축은 지금 몸무게를 표시해서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키가 커지는 거고요. 위로 갈수록 몸무게가 커지는 거예요. 그죠? X값과 Y값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좌표를 요걸 읽으면요. 얘는 키가 175고 몸무게가 70kg인 애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 내가 요 점들을 가지고 다 해석을 하면 제일 왼쪽에 있을수록 키가 제일 작은 거죠. 그죠? 제일 밑에 있을수록 몸무게가 제일 작은 거죠. 그런 의미까지도 해석만 하시면 돼요. 함수에 좀 익숙해져 있을 테니까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냥 요거를 그냥 점으로 표현한 게 산점도다. 그냥 이 뜻이에요. 그 다음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얘기 좀 하겠습니다. 상관관계는요. 말 그대로 상관이 있다 없다 그거예요. 상관하지 마. 이런 말 많이 하죠. 많이 해? 누구한테? 상관하지 마.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상관관계가 어떤 상관이 있냐는 거냐면 양의 상관관계랑 음의 상관관계 니네 익숙할 거야. 이런 거야. 그 1차 함수에서도 얘들아 기울기가 오른쪽 위로 올라간다는 표현이 사실 그 증가함수의 표현이잖아. X값 증가할 때 Y값도 증가하죠. 그게 바로 양의 상관관계야. 얘도 지금 내가 좌표에다가 점을 찍었을 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면 양의 상관관계에 있다라고 말해요. X값도 커지고 Y값도 같이 커진다는 의미인 거지. 그러니까 음의 상관관계는 니네 1차 함수 기울기 떠올리시면 돼요.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거야. 그 말은 뭐 X값 증가할 때 Y값 감소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서로가 반대로 간다. 하나는 증가한다, 하나는 감소한다. 이런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고요. 얘네 둘을 제외하잖아? 그냥 이상한 그림들이 나오잖아? 뭐 이런 그림들이 있을 거야. 되게 다양한 그림들이 있을 거 아니야? 얘네들은 뭐냐면 그냥 아예 상관이 없다는 거야. 관계가 없어. 뭐 무슨 밀접한 관련이 없어. 그래서 그냥 막 표현한 거야. 양이랑 음이 아니면요. 그냥 관계가 없는 겁니다. 또 하나 얘기하면 양의 상관관계긴 한데 좀 더 이렇게 홀쭉하게 얇을 수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더 자료가 밀집돼 있는 거야. 자료가 밀집돼 있다는 건 상관관계가 엄청 강하다는 뜻이에요. 엄청 크다는 거지. 더 뚜렷한 거야. 애매한 애들 없이 더 뚜렷한 거. 그런 애들이 좀 더 얇게 더 얘네가 좁혀집니다. 알겠죠? 다 할 수 있어. 보세요. 통학 거리랑 통학 시간은 무슨 상관관계 있을까? 양의 상관관계겠지. 왜? 통학 거리가 늘어날수록 통학 시간이 어때요? 늘어나죠? 양의 상관관계지. 그 다음에 키랑 시력. 키랑 시력은? 상관관계가? 없죠. 키 클수록 시력이 좋아요? 아니죠? 지금 여기 셋 안경 안 썼네? 근데 키가 뭐 누가 막 더 크다 작다 할 게 없는 것 같은데 그죠? 상관관계 없어요. 산의 높이랑 그 지점에서의 기온. 산이 높아질수록 어때요? 기온이? 낮아지죠. 그 무슨 상관관계야? 음의 상관관계지? 그치? 하나는 증가하는데 하나는 감소하는 거니까 그치? 그 다음에 쌀 생산량이랑 수입량. 쌀 생산을 많이 해.
그럼 쌀 수입은 어때? 줄어들겠죠. 쌀을 많이 생산하는데 쌀을 수입할 필요가 있나? 없잖아. 그럼 무슨 상관관계? 음의 상관관계. 그 다음에 흡연량이랑 폐암 발병률. 양이겠지? 흡연량 많아질수록 폐암 발병 높아진다는 거 알잖아. 냉장고 판매량이랑 신문 발행 부수? 없죠? 상관관계가. 없어요. 그죠? 운동량이랑 비만도. 음이죠. 운동량이 늘어날수록 비만도 줄어들 테니까. 네, 그게 답니다. 쉽죠? 유형도 엄청 적어요. 여기 단어는 뭐 하면 되냐면 니네가 눈을 크게 뜨고 점을 잘 세면 돼요. 알겠죠? 눈 크게 뜨고 졸면서 세면 못 세. 눈 크게 뜨고 점을 잘 세기만 하면 돼. 조금 잘 세는 방법은 위에 유형에 따라서 좀 다 써있긴 할 거예요. 근데 뭐 이런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런 거지. 내가 아까 전에도 여러 가지 상관관계를 표현할 때 얘네가 선으로 표현이 되는 것처럼 잘 세려면 그냥 선만 그어. 안 그어도 돼. 니네 자유인데 좀 더 빨리 셀 수 있긴 해. 그러니까 막 이걸 셌는데 이걸 샜나 안 샜나 이렇게 까먹지 않게 좀 기준이 필요하다면 선을 그으시는 걸 추천을 해요. 일단 얘 보면요. 수학 점수가 70점 이상. 자, 수학 점수가 가로축을 얘기하는 거예요. 70점에다 이렇게 선을 그어, 이렇게. 70점 이상이려면 오른쪽 갈수록일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명이다. 이렇게 세면 된다고. 그냥 선만 그어서 기준을 챙기라는 소리예요. 맞는 말이고. 과학 점수는 얘들아. 과학 점수 Y축인 거니까 50점면 여기를 그어야지, 이렇게. 미만인 거 하나, 둘, 셋, 넷, 5명. 왜냐면 아래에 있어야 되니까. Y값은. 밑으로 갈수록 작은 거니까. 맞는 말. 과학점수의 최빈값, 제일 많이 나오는 건 가로줄을 그었을 때 그 선에 점이 제일 많이 찍혀 있으면 되는 거죠? 가로줄 그었을 때 어디가 점 제일 많이 찍혀 있어요? 50점이죠? 그죠? 50점. 맞는 말. 그 다음 수학 점수가 60점 이상, 80점 이하인 것도 60점 딱 선 긋고요. 80점 딱 선 그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명이겠죠? 여기 사이에 있는 애들일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10명이 맞는 말이고. 수학 점수랑 과학 점수가 모두 90점 이상이려면 90점씩 선 그어. 90점, 90점. 하나, 둘, 3명밖에 없겠지. 그 안쪽은 둘 중에 하나가 90점만 작은 애들이니까요, 그죠? 그 얘기입니다. 3명. 2명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자, 이런 것도. 점수가 같거나 높은 거 얘기했는데요. 같은 건요, 그냥 같은 점을 그으면 돼. 1차 함수로 따지면 y는 x? y는 x 알아? 1,1 나오고요. 2,2 나오고. 그러니까 50, 50일 때 60, 60일 때 70, 여기를 쫙 그어버려, 가운데를 쫙. 이렇게. 요 선에 있는 거는 점수가 똑같은 애들이에요. 그치? 필기랑 실기가. 그 다음에, 근데 필기보다 실기가 더 높아야 돼. 실기는 뭔데? 필기 점수보다 실기 점수 높으려면은 요쪽일 거 아니야? 그치? 이거는 같은 선생 요쪽일 거 아니야, 얘네. 얘네가 필기보다 실기 점수가 높은 애들이겠죠? 맞나요? 실제로 만나보세요. 필기는 60점인데 실기는 70점인 애들. 요 밑에 있을수록은 필기가 더 큰 애들, 높은 애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같거나 높은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명이겠네. 필기 점수보다 실기가 더 높거나 같으려면. 됐나요? 자, 이런 것도 보면요. 1차랑 2차에 성공한 제기차기의 개수가 합이 22개 이상인 거라고 했으니까 일단 합이 22개인 점들을 찾아서 선을 그어버려. 그럼 더 세기 편해. 일단 합이 22개인 건 얘들아 10이려면은 얼마 더하면 되지? 22 되려면? 12면 되죠. 둘이 더했을 때 22 되려면 9일 때는 13, 12일 때는 10, 그 다음 11일 때는 11 맞죠? 13일 때는 9 이렇게 내가 지금 X로 표시한 데들이 합해서 22 되는 거 맞아요? 여기를 이렇게 그으세요. 그럼 이런 방향으로 표시가 되는구나 하고 이렇게 그어버려. 그러고 나서 여기 위쪽이 22개 이상인 거예요. 다 그렇겠지? 왜냐면 지금 내가 표시한 거 딱 22개인 애들인 거잖아. 합이 이해하냐 무슨 말인지? 이런 애들 봐보세요. 여기 13일 때 10인 거 23점 그 다음에 여기 13, 13, 26점 12, 12 12, 12? 12, 12, 24점. 그 다음에 여기 11이랑 13이니까 24점. 여기만 해도 작은데 요 위쪽은 당연히 더 큰 거 맞죠? 22 이상 되는 거? 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시면 돼요, 이렇게. 별거 없죠? 선만 잘 그어서 편하게 세면 된다는 거고요.
자, 태도 점수랑 지식 점수의 차가 2점 이하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선을 2개 그릴 수밖에 없겠지. 왜냐면 태도 점수가 더 클 수도 있고 지식 점수가 더 클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건 2개의 선을 그으시면 돼요. 이것도 2점 차이 나는 것들 먼저 기준으로 삼아서 체크하면 돼. 자, 7일 때 5, 8일 때 6, 9일 때 7, 10일 때 8. 여기에서 일단 선 그어. 이렇게. 근데 난 지금 태도가 더 높을 때 상황 생각한 거고 지식이 높을 수 있잖아. 그때 5일 때 7, 6일 때 8, 7일 때 9, 8일 때 10. 여기도 또 이게 그어. 이게 딱 2점 차이 나는 거다? 그치? 근데 2점 이하라고 해서 여기 사이에 있는 애들 되는 거죠? 이 선과. 얘들이 다 2점 차이 안 나는 애들이야. 하나, 둘, 셋, 넷, 다, 7, 8, 9, 10, 11, 12, 13, 14. 이렇게 되나 보죠. 됐어요? 이쪽은 다 차이가 많이 나는 애들이고. 그냥 그렇게만 선 그으시면 돼요. 자, 여름철 기온이 높을수록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높다. 여름철 기온이 높을수록 아이스크림 판매량은 어때요? 무슨 관계가 있죠? 양해상 관계가 있죠? 근데 지금 더 가장 뚜렷한 집단인데 지금 양해상 관계가 3번이랑 4번 2개거든요? 근데 더 뚜렷한 집단이 어디예요? 4번이겠죠? 더 얇잖아. 더 밀집돼 있다고 했잖아. 더 강한 상관관계, 그지? 자, 이거 분석해볼까요? 자, 얘 보면요. 1번. 키랑 몸무게 사이, 지금 키랑 몸무게를 산점도로 표시한 거거든요. 키랑 몸무게 사이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맞아요? 맞아요? 맞죠? 서연아 맞지? 2번. A라는 애는 키에 비해서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 자, 키에 비해 몸무게가 많이 나가려면은 왼쪽일수록 위로 올라가야 돼. 4점 중에. 4점 중에 왼쪽이면서 위로 올라가 있나요? 맞죠? 맞는 말. B는 C보다 키가 더 크다. B가 C보다 키가 더 크려면 C보다 더 오른쪽에 있어야 돼. 맞아요? 맞죠? 그 다음에 A, B, C, D 중에서 키에 비해서 몸무게가 가장 적게 나가는 게 D다. 키에 비해서 몸무게가 적게 나가려면 오른쪽 아래여야 돼. 맞는 말이잖아, 그치? 왜냐면 오른쪽 갈수록 키는 큰 거고 아래일수록 몸무게는 작은 거니까. 맞나요? 네. 5번 A, B, C 중에서 키도 크고 몸무게도 많이 나가려면 오른쪽 위여야 돼. 오른쪽 갈수록 위로 올라가 있는 애. A 맞나요? 그럼요? B죠, B. 네,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니네가 X축, Y축 그 관계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알겠어? 유형 이게 끝이에요. 유형이 엄청 적죠? 그래가지고요, 숙제를